유학 생활이나 이제 일하고 그러느라고 11년 동안 미국에 있었고 얼마나 믿을 수 있는 학원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적인 보습 학원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성장하게 도와줘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외동이 키우시고 특히 딸아이 키우시고 할 때는 네. 제가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베트남도 보면은 그 예전에 우리나라처럼 영어 교육에 대한 잘못된 정보라기보다는 되게 단편적인 It's not boring and it's like very good activities. 주님 그녀한 제가 그러니까 이제 호치민에다가 학원 론칭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학원 오픈하자마자 그 가까이에 있는 학부모들 쭉 모시고 저희가 이제 그런 세미나를 많이 했었어요. 이 학원은 어떤 학원이고 앞으로 이곳에 있는 아이들한테 이제 어떤 것을 많이 도와주려고 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여태까지 어떤 일을 해왔던 학원인지 또 얼마나 믿을 수 있는 학원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는 뭐 별건 아니지만 이런 홍보 영상 그동안 해왔던 그런 짧은 시간이지만 새로 만나는 고객들이 마음을 안심할 것 같아서 이제 그동안 저희는 한 20여 년 가까이 이런 일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이제 베트남에 와서 다시 이제 더 좋은 교육을 그런 교육의 장을 만들려고 이곳에 왔어요라고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죠. 네. 너무 의미가 있네요. 그동안 10년 동안 한 거를 딱 담으니까 오래됐구나도 느껴지고 사실. 이게 약간 2000년부터 제가 미국에서 이제 제가 1989년도부터 2000년까지 이제 거기 유학 생활이랑 이제 일하고 그러느라고 11년 동안 미국에 있었고 정확하게 2000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강남구 압구정동 그 한복판 가장 교육이 치열한 곳에서 이제 되게 고급 브랜드 그런 어학원을 이제 9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이제 그 노하우를 잘 만든 것을 가지고 이제 해외에 진출하게 된 것인데 되게 지금 제가 하는 사업은 남들이 볼 때는 그런 간단한 영어 학원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컨텐츠 자체로 봤을 때 되게 특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칠 때는 아이들에게 영어라는 특별한 한 교과나 영어라는 한 분야를 가르치는 것이지만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의 형태는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아니라 영어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의 삶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반적인 것들을 서포트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그런 컨텐츠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영어 학원 많은 어학원들이 영어로 교육받는 아이들을 가르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에 나와서 저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이제 영어를 상용해서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그런 친구들을 영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또는 영어가 익숙한 친구들에게는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환경적인 그런 언어라든지 그런 부족한 것들을 학문적으로 잘 서포트해서 학교 생활에서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총체적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영어 학원이라기보다는 영어로 교육받는 학생들을 위한 전반적인 보습 학원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보통 직원분들의 국적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뭐 미국 분도 계시고 네덜란드 분도 계시고 아까 그 집에서 인터뷰했던 그 친구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한 버미스 이제 미얀마 출신의 그런 선생님도 계시고 필리핀 교사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되게 자국적이네요. 예. 같이 오세요. 들어오세요. 여기 앉아. 이렇게 얼굴도 예쁜데 원장님하고 얘기해보자. 이름이 뭐예요? 제이 몇 년 몇 월생이에요? 18년 네. 11월 21일. 10일. 그러면은 체류는 어느 정도 더 하시고? 현재부터 1년.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은 서울로 이동? 이렇게 지금 국제학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취약해갖고 다니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그 한국은 어머님이 가장 유념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특히 초등학교 그 레벨에서는 그게 어떤 특별한 영어의 기준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어느 지역으로 가시는지까지도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차피 이제 어머님한테 너무 귀한 딸이고 이제 학교 생활 시작해가지고 한국 같으면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나이인데 영국 학교니까 초등학생이 벌써 돼버리고 막 그런 상황이다 보니 마음은 급하고 잘하나 못하나 걱정도 많이 되시고 노심초사하시고 막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아이들이 다재다능하잖아요. 특히 초등학교 1, 2, 3학년 요 구간에 아이들이 하는 것도 많고 미국 초등학교 2, 3학년 교재 막 다 띄고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그거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은 길을 남들이 간다고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사교육자는 공교육자와 또 입장이 다릅니다. 물론 저도 사교육자이긴 하지만 그런데 다 휩쓸리지 마시고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조금씩 도와주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외동이 키우시고 특히 딸아이 키우시고 할 때는 이제 걱정 대신 기대, 걱정을 기대로 채우고 그 다음에 공부라는 단어를 활동으로 바꾸시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는 언제 많이 해야 되냐면 중고등학교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엄마가 막 공부하는데 긴장이 있어가지고 막 제이가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진짜 동력을 발휘해야 될 때 하기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안 했더니 제 주변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아예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예, 근데 되게 주관을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지금 어떤 상황에도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공부하는 모든 행위가 엄마와 나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요. 서로 행복하게 뭐 공부하자 책 읽자 그럼 막 이러고 이렇게 돼야지. 지금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 제이야 이거 왜 틀렸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중학교 가서 이제 엄마가 아무것도 못 도와줄 때 되면 동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재밌게 공부해야 돼요. 저희도 항상 그거 잊지 않고 해요. 있지만 네. 이제 할 때가 된 것 같다. 네네네네네. 집에 책이 있지만 네. 제가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네. 수능을 지금 제이랑 같이 다니면 다니고 싶어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빨리 오라고 해야겠네요. 자 여기서 우리 제이는 상품 하나 골라. 자 상품 하나 고르고 어떤 게 마음에 들어 제이야? 이것도 나오는 거 원장님이 생각할 때는 요것도 예쁘고 아니면 요것도 예쁘고 요거 알았어. 집에 가서 엄마랑 같이 그림 그리자. 같습니다. 되게 샤이한다. 이 시간에 학생들이 많이 오세요. 예, 이제 4시 반부터 이제 애들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 8시 반까지 계속 애들 왔다 갔다 해요. 학교 끝나고 집에서 이제 물 한 잔 마시고 간식 먹고 이제 학원 수업하러 애들이 오는 거죠. 아유, 엄마 닮아서 너무 예뻐. 둘째를 아시지? 4시 반에서부터 6시 반 구간에는 어린 친구들이 많이 오고요. 6시 반에서부터 8시 반 구간에는 이제 세컨더리 중고등학교 애들이 많이 옵니다. 어머, 그 안에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진짜. 왜냐면 위에 있는 게 망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안 돼. 자, 교실로 가자, 우리. 보통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많나요? 그쵸. 지금은 한 80% 정도 한국 학생, 10% 정도 일본 학생, 그 다음에 나머지 10%는 베트남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 그 정도인데 지금 저희의 목표는 이 베트남 학생들을 점점 늘려가는 거죠. 시장성을 이제 높이는 거죠. 부끄러워하는 애들은 조직적이고 조심스러워서 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근데 그래도 가르쳐보면 조용히 침착하게 공부하는 애들이 확실히 더 잘해. 이렇게 애들이 오면 전화기 맡기고 들어갑니다. 안녕, 전화. 사랑해. 이제 핸드폰을 이제 들고 올라가는 공부를 이제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손에 있으면 노는 시간에도 스마트폰 꺼내서 보고 자꾸 그거 습관적으로 보게 되는데 스마트폰이 손에 없이 딱 이제 수업에 들어가면 노는 시간에 쉬거나 아니면은 공부하거나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그 교실에 스마트폰 갖고 들어갈 수 없어요. 선생들도 갖고 들어가면 자꾸 또 보게 되기 때문에 그냥 없이 해야 돼.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 안녕. 제이 안녕. 우리 19일 날 만나. 안녕. 옳지. 들어가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네. 네. 보통 이제 상담하는 거 보니까 네. 되게 걱정이 많으시네요. 그쵸. 한국 어머님들은 걱정의 수치가 너무 많아. 외국 엄마들은 애들이 학교에 다니는 건 그냥 그 아이의 삶이거든요. 인생의 반은 집에서 살고 인생의 반은 학교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 엄마들이나 이제 일본 엄마들이나 중국 엄마들은 그냥 아이들이 학교에 다닌다는 건 그냥 아이의 삶이다.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한국 어머님들이 일단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공부, 경쟁, 수직평가 여기에 너무 주안에 있으신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이제 완화시켜 드리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하죠. 아무리 사교육자지만. 근데 그런 걸 또 부추겨가지고 돈을 버는 사교육자가 되면은 그건 장사치죠. 그러니까 학부모들에게 올바른 진실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분들이 원하는 건 자꾸 주변에 흔들리면서 그 진실을 외면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한국에서는 정말 내가 사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아까 그 어머니한테 그랬잖아요. 걱정이 될 때 기대하자. 우리는 아이가 성장해가는 내용을 보면서 즐겁고 기대하면서 가면 되는데 약간 한국 어머님들은 그 성장 트라우마, 지면 안 된다는 그 경쟁의 어떤 그 트라우마 그런 게 너무 자기의 인생을 투사하는 거지. 우리가 막 그러고 자랐잖아. 근데 이제 그게 아이들 성장의 재료가 되고 도움이 되면 제가 그러라고 하겠는데 궁극적으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국제학교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표방하는 것이 한국 학교에서 하는 거랑 너무 다르거든요. 국제학교는 진짜 애들의 어떤 전인교육이나 본질적인 성장을 되게 많이 이렇게 부추겨주는데 집에 오면 또 애들이 또 다른 환경이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서 국제학교 다니는 동안은 학교가 원하는 성장 곡선 안에서 아이들이 잘 성장하게 도와줘야죠. 실제로 베트남 학생들이나 일본 학생분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학생분들도 이 안에 글로벌 체계 안에서 다시
교육을 시작하시는 건가요? 이 안에서? 지금 베트남 내에 있는 이제 국제화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정말 많은 걸 도와줄 수 있겠다. 사실은 이제 그걸 바라보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인데, 지금 현재는 주 고객층의 대부분이 한국인이긴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베트남 내에서 그 국제화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우리가 이렇게 전해드리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많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2000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어학원을 할 때는 그런 현상이 엄청 많이 두드러졌었는데 영어는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영어로 말을 잘하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영어로 말을 잘하려면 많은 단어를 알아야 되고 많은 언어의 구조를 알아야 되고 많은 표현들을 외워야 되고, 어차피 언어 교육은 다 공식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베트남도 보면은 그 예전에 우리나라처럼 영어 교육에 대한 잘못된 정보라기보다는 되게 단편적인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 많이 가르치고 가이드 하시고 그런 거에 많이 집중해 있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학생들에게도 되게 찰지게 영어를 공부시키고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영어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저희가 코리안 컨텍스트로 그 개발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베트남 학생들에게 많이 이렇게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 그런 커리큘럼들, 그다음에 그런 교수법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각도의 방법으로 마케팅을 많이 이제 발현시키고 해서 이제 베트남 학생들에게 많이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사업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여기서 공부를 보통 하나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집에 있다 보면은 약간 긴장감이 좀 느슨해질 때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학원에 있으면은 뭔가 압박감이랄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친구들도 많이 와서 공부 같이 하나요? 아니면 보통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친구들도 다음에 수업 끝나고 남아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따로 여기 와서 공부만 하고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보통 학교 끝나고 여기 와서 공부하고 영어 공부도 같이 하고 끝나고는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밥 먹으러? 여기서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정식 수업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반대로 정식 수업을 하고 여기 와서 공부를 좀 더 하고 가는 학생들도 좀 있습니다. 힘들진 않나요? 사실 뭐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긴 한데 어차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불만은 없어요. 그럼 이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오시는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려고 다시 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의 목표가 뭐예요? 일반적으로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면은, 한국어를 잘 못하는 어떤 일본의 여학생이 갑자기 한국 중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 한국 중학교 과정을 공부해야 되는 이제 그 환경에 갑자기 처하게 된 거죠. 본인이 뭐 인지력이 부족하다든지 노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수업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 교과 활동을 통해서 잘 입력이 돼서 그런 지식들을 자기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성의 성장이 일시적으로 또 멈추잖아요. 근데 영리하고 성실한 학생일수록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 많죠. 그리고 빨리 그 처음에 학교를 입학해서 또 학년이 높아지면 그만큼 공부가 또 어려워지니까 입학을 해서 6개월, 1년 안에 자기가 부족한 영어를 빨리 메꾸어서 학교 수업이 70-80%는 다 자기가 이해할 수 있고, 제일 위험한 거는 학교 공부는 영어가 모자라서 못 따라가면서 학교 재밌게 다니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건 국제학교 입학에서 실패의 지름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우리 유건이나 저런 친구들 되게 성실하고 한국에서도 착실하게 학교 생활 해왔던 친구들은, 더군다나 이제 한국 애들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만 다녀도 막 가방 메고 막 전철 타고 학원을 밤 11시까지 막 돌아다니잖아요. 오히려 저렇게 조금 늦차 타고 들어온 아이들이 보면 학습 훈련은 되게 잘 돼 있고 공부에 대한 동기 발생은 충분히 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판을 깔아주면 학교 끝나자마자 미리 와서 아까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공부가 필요하고 집에 가면 열심히 안 하게 되니까 저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것을 이용해서 학교 숙제도 도와달라고 하고, 또 필요한 펀더멘탈을 만들어주는 영어 학습도 저희가 도와주고 교과도 도와주고 그런 것들을 도움을 잘 받고, 이제 그리고 보통 쟤네들이 집에 한 9시 반, 10시 막 이럴 때 가요. 그래서 가서 이제 잠 자고 또 아침에 또 학교 가고 평일날 이제 그렇게 생활을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기특하죠, 아이들이 보면은. 보통 직원분들이랑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거의 2군, 7군까지 합하면 30명 정도 되는데 직원 관리를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그 이제 대부분 어학원 같은 경우는 풀타임 강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나의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강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간제 밥벌이지 사실 일에 대한 어떤 소명이나 뚜렷한 목적의식이 되게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상쇄시켜주는 장치가 이제 직원들 간의 팀 빌딩을 위한 여러 가지 교제의 시간이라든지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들을 많이
있는 거죠. 밥도 자주 먹고 또 공식적인 회식도 자주 하고 또 팀빌딩 여행도 가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영어 공부를 더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테스트홀 과정에 장학금도 지급을 해주고 또 직원들 경조사가 있을 때 이제 그걸 넘치게 더 많이 이렇게 축하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이거를 저희 학원 이름이 램프인데요. 그래서 이제 램피안이 되자 이제 그렇게 많이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그 소명, 콜링을 직원들이 다 함께 같이 나누고 그래서 내가 그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의 그 일하는 시간들에 녹아 들어가서 아이들 가르칠 때도 더 성실하고 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잘 임하기를 그래서 그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렇게 다 지도를 하고 가르치기보다는 전체적인 이제 우리 그 팀빌딩의 목적이나 이제 소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자부심과 그런 걸 갖게 해주는 것들은 결국은 이 직장에 와서 함께 일하면서 즐겁고 많은 걸 누릴 수 있고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의 의견대로 이제 막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하게도 많이 펼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선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여행도 자주 가고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에도 저희 송년회 할 때는 탤런트 쇼도 하고 막 럭키 드로우도 하고 막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직원들이 그 저희 사업의 어떤 그 주된 그런 소명을 잘 갖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원래는 석 달에 한 번씩 직원 워크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2군, 7군 다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업에 관한 중요한 아젠다들 같이 나누고 서로 보완해야 될 것들 서로 나누고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새로운 기획들도 같이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들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부원장님, 실장님, 7군, 2군 합쳐 저희가 보통 6명이 이제 모여서 이제 공식적인 회의를 하죠.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뭐 시기적으로 이렇게 학원은 계속해서 때마다 이제 홍보를 해야 되고 기획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뭐 어떤 디베이트 수업을 만들어서 많이 권장하자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게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그다음에 이제 관리자들끼리는 이제 출근해서 보통 월초 브랜치별로 회의를 항상 합니다. 근데 Can you speak English? Yeah, Oh. So do you like studying here? yeah. Why? Because like it's not boring and it's like very good activities here. So you mean you're studying by activating something together? You're studying like playing. Rất là tốt anh. Nói chung là phụ huynh ở nhà mẹ của bé rồi rất hài lòng ấy. 보통 이제 저녁 식사하러 오셨는데 네. 또 이렇게 한국 분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시나요? 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맛있는 밥을 먹고 기타 연주하고 노래도 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다들 이제 여기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이시죠? 네, 여기서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세요. 이분은 여기 세아 레스토랑 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은 자동차 카시트 커버, 가죽으로 된 커버 그걸 제조하시는 주 사업을 하시고 그 이외에 또 반개적으로 많은 오퍼상이나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여기 우리 이 사장님께서는 그 LS 사업하시고 저쪽에 계시는 저분은 자기소개하세요. 건축, 설계, 시공, 감리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 들어온 지 17년 됐고요. 다들 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 모여서 그럼요. 저녁 식사 네. 하시면서 네. 기타도 같이 배우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촬영해 보셨는데 같이 촬영해 보시니까 오늘 하루 처음으로 본인 일과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오늘 하루 좀 소감이 어떠셨어요? 보잘것없는 일과지만 하루의 일과를 누구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나의 일과를 조금 조정하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된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저희 학원, 저희 사업체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또 저희 사업이 목표하는 것들, 또 저희 사업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전 세계 이제 곳곳에서 나라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뭐 지상사, 공관, 제조업 각종 업종별로 많은 분들이 외국에 나와서 사업하고 계시고 생활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베트남 시장에 진입해서 이제 말레이시아 15년 거쳐서 이제 베트남에 와서 3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베트남에게 한국이란 너무 많은 의미가 있는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사람으로서 이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제 내 사업과 내 고용 창출의 목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곳 이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나의 능력과 또 나의 정보와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잘 나눠주고 박수 칠 때 사업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이 베트남 시장 안에 있는 영어 교육이라는 이 컨텐츠가 정말 우리 한국 컨텍스트를 가진 분들이 도와줘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실제적으로 이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뚜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도움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오늘 영상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내가 올 때 그대 따뜻한 위로가 하늘던 것처럼 우리가 저마다 힘에요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이게 여자가 부르긴 너무 높고